생중계한 모욕 외교 남의 일 아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서로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며 노딜로 끝났습니다. 특히나 정장을 왜 안 입었냐라는 부분까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Question for President Zelensky. Do you ever?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at the highest.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at the highest level.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do. You own a suit? Yeah, problems. A lot of Americans have problems with you not Really? respecting I the don't have dignity of this such- office.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God bless. You don't know that. God bless. You don't God know bless. that.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And I know what happens is you bring people, you bring them on a propaganda tour, Mr. President.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팔짱을 낀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손가락질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이 오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정리된 발언으로 좀 살펴보시죠. 무슨 외교를 말하냐. 언젠간 러시아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 카드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옆에 있던 벤스 부통령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이른바 미국이 모욕을 주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타당한 젤렌스키. 3차 세계대전 놓고 도박 매우 무례하다. 카드가 없으니 더 감사해야 된다. 이제 더 볼 거 없다. 감사를 표하라 등등의 모욕적인 얘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And of course, no compromises with the killer about our territories. But they began this war, and they have to stop. He broken this ceasefire. He killed our people, and he didn't exchange prisoners.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First of all, during the war, everybody has problems, even you.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We're trying to solve a problem.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not play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are you You're thinking about? gambling with What are you World thinking War about?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You invited if me you to didn't speak.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If you could get a ceasefire right now, I tell you, you take it. So 당신한테 카드가 없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미 이전에 라며 무례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국 양국 간에 협상된 건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계획된 이 미국의 도발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넘어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러시아 입장 한번 보시죠. 트럼프와 벤스가 그 인간을 때리지 않은 것은 기적이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겠죠.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서 말이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를 생각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늘 그 조간신문과 언론에 상당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네네. 우리는이라는 질문인데, 물론 한미 상호 방호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와 미국 간 동맹 관계와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관계를 견줄 것도 아니고 비교할 만한 대상도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방부 정책 차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한국에 가했을 때 우리가 LA를 포기하면서 북한에게 핵 공격을 해주면서 한국을 지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믿는 미국인은 아무도 없다. It's a lie라고 했거든요.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걸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 저희들은. 저는 이 일을 그야말로 변호사 하면서 국방부에서 그야말로 몸으로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북한이 핵공격하면 한국 사람만 죽습니까? 지금 한국에 주한미군 28,500명 있는데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나라가 그게 미국이다. 그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요, 침공당한 거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다음에 속은 것도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붕괴가 됐을 때 많은 핵이 있었습니다. 그 핵을 갖다가 포기하기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안보는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감언이설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속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서름 당하는 거고요. 그다음 팩트는 뼈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소국일수록 지도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젤렌스키는요 지피지기가 1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러시아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 없이 전쟁이 가능한가? 저렇게 백악관 가가지고 허세 떤다고 해가지고 과연 전쟁 종전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남의 나라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그 한국 한반도를 위치해 가지고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중국하고 일본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까지도 관여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뭐랄까 국제 외교 관계는 그야말로 계산적이고 그야말로 냉정한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크라이나보다도 더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그냥 쉬쉬쉬쉬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